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트트랙 사태를 보면서 적지 않은 분이 무력감이나 좌절감, 개탄 이런 심정을 느끼실 겁니다. 저들이 무도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수적으로 열세인 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성밖에 없구나. 필리버스터밖에 없구나. 필리버스터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투쟁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통과되는 것 아니냐. 많은 걱정과 무력감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런 무리한 일이 역풍을 맞곤 했습니다. 아무런 역풍 없이 저들이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굴러가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던 노무현의 4대 입법파동. 첫 번째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2004년 탄핵 역풍이라고 하는 노무현 좌파 정권으로서는 행운. 여기에 힘입어서 그해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되고 오만에 빠져서 4가지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두 번째는 사학재단을 규제하겠다. 사학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교수 평의회, 교직원 평의회 이런 데에 추천을 받아서 외부 인사가 이사진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 개방형 이사제. 자, 이것은 그렇다면 사학재단을 만든 사람의 설립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일종의 사회주의적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재단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학법 개약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 박근혜 세력과 기독교 사학재단 세력이 상당 부분 연합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과 전광훈 목사 세력이 연합하고 있는 것과 아주 모양이 비슷합니다. 세 번째의 악법 추진은 신문과 방송의 독과점, 겸용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그런 신문법,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 네 번째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을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 4가지가 커다란 파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80여 명이 폐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크게 냈지만 반대하는 의원도 50 내지 6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고성이 터지고 극심한 분열상을 나타내고 오히려 문재인 좌파 정권의 레임덕만 가속시켰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산됐습니다. 사학법 개정은 처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을 해서 부분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한나라당 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닥쳤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이제 엄동설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표는 이 의원들을 엄동설안의 아스팔트로 이끌고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사학재단의 응원도 상당한 힘이 됐습니다. 재개정이 돼서 그 개방형 이사제도는 없던 걸로 돼버렸습니다. 4번째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아예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 결과는 노무현 정권에게 아주 끔찍했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은 취임 첫 해인 2003년 노무현의 권위 추락,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총선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선거 개입 발언, 기타 등등 그리고 뭐 대통령 신임 투표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위헌 발언, 이런 걸로 인해서 탄핵 소추를 당했죠. 겨우 2004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어서 살아났습니다만은 또 오만과 자만과 이 과욕에 빠져서 네 가지 입법 파동을 벌임으로써 급속하게 레임덕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2005년서부터는 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휘하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연승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붕괴되고 이 김한길, 정동영 이 대탈주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정동영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마는 531만 표라고 하는 한국 선거 역사상 도저히 깨질 수 없는 기록으로 참패를 한 것이죠.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거꾸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박근혜는 엄동설한 때 아스팔트 투쟁을 이끌므로써 확실한 당내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명박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탈환해 오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무현 정권뿐만 아닙니다.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 그 정권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이 신한민주당 돌풍이 일어서 이 양김 세력이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대학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일부는 이제 좌경화되기도 하고 급진화되기도 해서 예를 들면 삼민투, 그리고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노동계는 대우자동차 파업, 이런 식으로 사회가 거대한 바람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전두환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아이디어가 학원 안정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좌경화된 학생들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선도하겠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고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일종의 선도시설에 가둘 수 있는 좌경화, 급진화, 이 반정부 의식에 사로잡힌 학생들을 선도하겠다고 하는 제2의 삼천교육대 발상을 오공정권이 내놨던 것입니다. 학원 안정법. 엄청난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정권이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월은 1986년, 87년으로 넘어가고 이한열 파동, 이한열군 사건, 박종철 지사 사건, 6월 시민항쟁으로 결국은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항복하게 되는 이런 사태의 흐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정권이 과반의 힘만 믿고 수적 힘만 믿고 악법을 밀어붙이면 선거법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네 가지 입법 파동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그 성격이 아주 고약한 어떤 이 선거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꿔서 군소 정당의 이런 연합화에 이 영구 집권을 꾀한다. 아주 꼼수 중에 꼼수. 운동장 자체를 기울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역풍을 가져올 것인가. 내년 4월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이것은 집권 문재인 좌파 세력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